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한 번에 외워지는 한자, 민말 한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자를 공부하면서 뭔가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첫 시간인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공부할 한자입니다. 총 12글자인데요.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요 한자에 대한 거를 완벽히 숙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새추인데요. 왜 새추냐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새가 있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날개. 날개가 자세히 보시면 뼈가 굉장히 가느다라는 게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개 표시입니다. 날개. 그래서 새추가 됩니다. 몸뚱아리, 그 다음에 날개 부분. 이게 새추. 자, 새추인데요. 옛날 선조들이 새를 볼 때요. 새추에 눈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눈썹이 유난히 좀 도드라진다 해서 이 새를 옛날 분들은 황새로 봤습니다. 황새. 그래서 이걸 황새관이라고 합니다. 황새관. 황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황새관이 됩니다. 새추에 눈 두 개 있고 눈썹 두 개. 이런 새겠죠? 길고 몸뚱아리가 다리가 긴데 흰 머리에 검정색으로 눈썹이나 눈 부분이 이렇게 좀 덮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황새관이라고 해요. 새추하고 황새관은 이제 아셨죠? 다음에 이제 요 글자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파생을 할 겁니다. 요게 지금 황새관입니다. 황새관 맞죠? 여기 볼견이 있죠? 볼견. 이게 왜 볼견이냐면 여기 눈목이잖아요. 눈목. 눈에 여기 다리가 있거든요. 눈을 이렇게 눈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를 뚫어지게 자세히 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볼견인데 그럼 볼견과 이거는 황새관은 자에다가 볼견을 붙여서 볼관이라고 합니다. 관. 관은 여기에서 음을 딴 거고요. 보다라고 해서 여기서 뜻을 딴 겁니다. 그래서 뜻과 음이 합쳐진 걸 우리는 형성문자라고 합니다. 형성문자. 음과 뜻이 합쳐진 거 형성문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볼관이 됩니다. 보다의 볼견자를 뜻을 땄고 그 다음에 관자, 황새관의 관자를 따서 볼관. 그럼 이 볼견과 볼관의 차이는 뭐냐? 말 그대로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뭔가를 뚫어지게 자세히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볼관은 황새가 마치 하늘을 나르면서 두루두루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광이라고 했을 때 관광은 뭐죠? 자세하게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죠. 두루두루 보는 거죠. 멀리 언덕도 보고 뭐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두루두루. 자, 이번에는 권세권자라고 합니다. 권세권. 여기도 보면 나무 목자에다가 여기 관자가 있죠. 관권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음을 땄다고 해서 이것도 형성문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황새는요. 옛부터 어떤 의미가 있죠? 동물로 봤을 때는 황새죠. 눈썹이 크게 두드러진 새. 그래서 황새인데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뭘까요? 약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나무에 이 나무 목자도 보시면 땅하고 여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목자인데 여기 황새가 떡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떡하니 어떤 모습일까요? 나무 위에 꼭대기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마치 그런 사람이 나무 위에 딱 서 있으니까 어떤 권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걸 권세권이라고 합니다. 권력할 때 쓰는 거죠. 이 역자도 잘 보시면 칼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칼도는 뭐죠? 이게 칼날의 모양을 빗댄 거죠. 칼날의 모양인데 거기다가 이게 뭐죠? 칼자루입니다. 칼자루. 우리가 보통 칼자루를 쥔다 하면 뭐 어떤 권력,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힘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권력 이렇게 됐죠. 이 권자는 나무 위에 황새가 앉아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권세 권자, 권력 권자를 얘기합니다. 다음 거는 권할 권자입니다. 권할 권자. 뭔가 황새도 있지만 여기 사람으로 뜻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뭔가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쓰는 거죠? 남에게 무언가를 권유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권력 있는 사람이 뭔가 힘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권할 권, 뭐 권장할 권, 권유할 권, 또 노력이 필요하니까 힘쓸 권, 뭐 이렇게 다 씁니다. 이거하고 뭔가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글자 보셨나요? 뭔가 약간 생김새가 얼핏 보면 비슷하죠? 이거는 무슨 글자인가요? 근면할 근자입니다. 근면할 근. 뭐 부지런할 근. 이거는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힘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권유하다, 권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거기 이거는 뭐냐면 흙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층층이 쌓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뭔가 가운데다가 뭔가 쇠를 놓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 예.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어떤 흙을 쌓아서 뭔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는요. 흙이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하다는 건 뭐냐면 이건 진흙을 뜻합니다. 진흙. 그래서 이걸 진흙근이라고 하거든요. 진흙근. 근면할 근, 진흙근. 근자. 이게 또 형성 문자죠. 음을 땄으니까. 거기다가 힘을 썼어요. 뭐냐면 진흙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런 흙인데 뭔가 힘력, 즉 쟁기나 이런 걸로 홈이나 이런 걸로 열심히 진흙을 다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뭔가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되겠죠? 어떤 진흙을 이렇게 뭔가 힘을 써서 이거를 이렇게 밭을 가르려면 근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부지런할 근자, 근면할 근자입니다. 이거 구분되셨죠? 그 다음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반자죠. 이거는 하품 흠자입니다. 하품 흠. 뭔가 사람이 입을 벌려서 하는 그 하품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하품하는 그 모습,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황새가 뭔가 하품을 하면 멀리서 봤을 때 뭐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쫙 하품하고 이렇게 쫙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기뻐서 웃는 듯한 느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기쁠 환이라고 합니다. 관에다가 하품하면서 이 히읗자를 따서 환처럼 된 거죠. 환. 그렇죠? 이것도 음을 딴 거예요. 이것도 형성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품 훈자를 붙여서 황새가 뭔가 하품을 하는 모습이 기뻐서 내지르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보인다 해서 이거를 기쁠 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비슷한 글자는 같은 동음 글자로 황새가 아니 혹은 황새나 혹은 권새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도 기쁘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마음 심자를 넣으면 이것도 기쁠 환이 됩니다. 이제 주로 쓰는 한자는 요겁니다. 기쁠 환, 하품음자가 들어간 거. 보통 우리가 환희라고 하죠. 환희. 환희, 기쁠 희자. 기쁠 환, 기쁠 희. 기쁘다는 게 두 번 들어갔으니까 많이 기쁘다는 뜻이겠죠. 환희. 이 희자도 잘 보시면 왜 희자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희자는 이 사자가 뭐죠? 뭔가 감투를 의미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거기다가 바닥에 뭔가를 받치고 거기에 네모난 어떤 모양이 있는데 이건 장구를 뜻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뜻이 악기 이름 주라고 합니다. 악기 이름 주. 무슨 뜻이냐면 어떤 중인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중인이겠죠. 중인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장구를 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악기 이름 주. 이런 것도 있죠. 이건 길할 길이죠. 길할 길. 뭐냐면 이거는 아까 중인 뭔가 감투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얼굴 감투를 쓰는 모습이니까 뭔가 길한 거겠죠. 감투를 쓰는 거니까 좋은 일이겠죠. 길할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악기 이름 주입니다. 악기 이름 주인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장구를 치는 모습을 뜻하는 건데 거기다가 노래까지 불러요. 입구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기쁘겠죠? 그래서 그걸 기쁠희라고 합니다. 기쁠희. 기쁠희. 자, 희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희노애락을 한번 해볼까요? 희노애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길알길 여기까지는 악기 이름 주다가 노래를 부르는 입구자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기쁠희가 되겠죠. 기쁠희. 노자는요. 이게 계집여자. 계집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 안 쓰는데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 계집여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죠. 사실 좀 여자의 어떤 표현을 좀 하대하는 듯한 느낌인데 예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남녀 평등하지만 근데 그 여자 중에서도 이건 무슨 뜻이 계집여에서 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는 약간 올가미 같은 거죠. 올가미. 아니면 이거 사람 손이라고 하는데 특히 손을 뜻하는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올가미, 손. 어떤 계집여, 여자를 갖다가 올가미, 즉 이거는 종노자를 얘기합니다. 종, 노비 노자. 노에서 종을 뜻하는 거죠. 이 종을 다룰 때는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마음으로 다뤄야 된다 해서 이거를 성낼 노자가 됩니다.
노비를 다룰 때는 뭔가 마음이 화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성낼로. 이건 뭐예요? 슬플 애입니다. 슬플 애. 이것도 왜 슬플 애냐? 이 부수는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부수예요. 부수. 옷 의자. 여기서 특히나 오디가 위아래가 찢겨진 거예요. 뭘로 찢겨졌냐? 구자,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노래하는 깃뿌리에서 입구자는요, 뭔가 악기를 하면서 다루면서 노래하는 거니까 기쁠 때 하는 얘기지만 여기는 옷이 찢겨지면서 그 사이에서 노래한다. 뭘까요? 뭔가 슬픈 거죠. 특히 여기서의 옷은 뭐냐면요, 약간 상복을 뜻해요. 상복, 후복. 즉 누군가 죽었을 때 슬프게 노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구는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뭔가 상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할 때. 아무튼 그 슬픔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슬플 애라고 합니다. 옷이 이거는 소복, 상복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구로 뭔가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뭐 가까운 친지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노래한다. 그래서 이거는 슬플 애가 됩니다. 이거보다 더 슬픈 건 뭘까요? 아까 상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상인데요. 이게 있죠. 이것도 마치 오디자가 이거 하나가 빠졌는데 오디자가 위에 있고요. 오디자가 있고 위하고 아래가 있는데 특히 여기는 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더 슬픈 거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상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상. 더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네모가 입구가 두 개 있으니까 더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슬플의 일을상. 즐거울 낙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나무 목자에다가요. 위에 하얀색 흰백자.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실사라고 하거든요. 실사. 실사인데 이 실사에서 요거는요. 누에를 뜻해요. 누에. 누에. 누에가 이렇게 쫙쫙쫙 뽑아져 나와서 이게 실이라는 뜻이에요. 실사. 이 누에를 뜻하는데 누에가 즉 흰색 누에가 대롱대롱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는 거죠. 나무에. 잠업. 옷을 만드는 그 잠업이죠. 누에로 이제 누에를 키워서 이제 실을 뽑아내는 그 잠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즐겁겠죠. 그래서 즐거울 낙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하얀색 누에가 대롱대롱 달려 있다. 즐거울 낙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한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